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23년도에 상장한 회사죠. 굉장히 뜨겁게 상장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밀리의 서재의 감사보고서가 나와서 이 기업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구조 위주로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죠. 23년도 밀리의 서재 감사보고서, 그 중에서도 손익계산서 가장 밑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영업수익, 매출이라고 보세요. 매출이 어떻게 됐냐 보니까 458억 났었다가 565억으로 조금 늘었어요. 그죠? 영업이익 보니까 41억 났었던 애가 104억 났으니까 굉장히 좋게 성장을 했네요. 유니콘으로 상장해서 상장 가고 나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정말 많지 않은데, 물론 얘도 23년도 상장이기 때문에 24년도까지 잘 나올 수 있을 거다, 이거를 제가 보장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2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예쁘게 상장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밀리의 서재의 손익구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용구조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아주 약식으로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제가 비용의 성격별 분류 혹은 영업비용 내역에 가서 내역들을 쭉 뽑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전체 영업비용으로 한 461억 정도 냈는데, 여기 굉장히 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지난 영상들에서도 되게 많이 강조드렸었던 게, 이 모든 비용들을 둘 중에 하나, 변동비냐 고정비냐 둘 중에 하나로 나눠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변동비는 퍼센티지로 걔를 따라서 증가할 거지만 고정비는 거의 그대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그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동비는요, 제가 보니까 책 원가, 여기 전자책 매출원가, 종이책 매출원가, 요거 책 원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반비 당연히 변동비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수료, 이제 커머스 회사다 보니까 결제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수료가 아마 많이 들 거예요. 여기 지금 수수료가 지급 수수료도 있고 판매 수수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얘네들 매출에 연동되는 애들이라고 볼게요, 높은 확률로. 그러면 매출이 565억이 나왔었는데 세 가지 비용 성격들을 합하면 257억입니다. 그럼 변동비율이 대략 한 45.5% 나온다는 거죠. 어떤 의미예요? 밀리의 서재가 앞으로 매출이 성장할 거예요. 그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변동비가 항상 45.5% 정도는 타고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고정비는 나머지 대표적으로 인건비, 감가상각비 있는데, 제가 오늘 케이스에서는 257억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전부 다 그냥 고정비로 봤어요. 그냥 쉽게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요 204억 같은 경우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긴 할 거예요. 인건비도 올라갈 거고 유형자산도 늘어날 거니까 감가상각비도 조금씩 많이 잡히고 하겠지만,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짧은 미래만 계산한다라고 치면 얘네들 그냥 고정비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밀리의 서재의 앞으로의 영업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요렇게 계산드릴 수 있어요. 자, 가능하신 분들은요, 요 식을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이실 수 있거든요. 매출이 얼마만큼 늘 겁니다. 1년에 몇 %씩 10에서 15% 이렇게 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 매출에서 1 빼기 변동 비율만큼 남을 거예요. 그쵸? 변동비는 항상 타고 나갈 거니까. 그리고 그 금액에서 절대 금액으로 고정비가 빠지고 나면 그게 영업이익이 남겠죠. 그래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매출의 54.5% 빼기 204억을 하면 그게 앞으로 향후 밀리의 서재의 영업이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적정 가치에 대한 평가도 얼추 해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했었던 날 기준으로 밀리의 서재 시가총액이 약 1,80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PER, 퍼 비율이 보통 10배에서 12배 사이에서 장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살짝 보수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퍼가 적정 퍼가 10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보세요. 시가총액을 정당화하는 영업이익을 우리가 거꾸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지금 보니까 금융비용 이런 게 많이 안 타고 들어가서 영업이익이 법인세 그냥 무시하고요. 편하게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보세요. 1,800억 시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퍼 10배를 적용하면 순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180억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식의 결과값이 180억이 나오려면 거꾸로 이제 1차 방정식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704억의 매출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밀리의 서재의 성장세를 보건대 704억의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704억이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다? 그럼 밀리의 서재는 싼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저평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퍼가 뭐 10배가 안 돼. 퍼가 5배, 6배밖에 안 돼. 그렇다고 저평가. 퍼가 3, 40배다. 그렇다고 고평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기업의 손익분석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주가를 정당화하는 실적,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 기업이 이 실적을 충분히 내고도 남는다? 그럼 저평가. 반대로 이 필요한 매출을 못 낼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고평가 요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매출이 지금 458억 하던 애가 565억 났으니까 1년에 얼추 한 100억 정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죠. 그러면은 다음 연도에 한 565억 잘하면은 700억 금방 찍겠네요. 그러면 이런 거죠. 필요한 현재 지금 주가를 정당화하는 매출이 704억인데 23년도 기준으로는 565억이 났는데 과거 늘어나던 추세를 보니까 운 좋으면 24년도에 바로 700억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24년도에 못 넣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5년도에는 700억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밀리의 서재를 깊게 분석하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될 거다까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겠지만 추세를 보건대 700억 정도는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밀리의 서재는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고평가가 아니라는 결론을 드린다고 해서 절대 매수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각자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다만 기업의 실적을 예측을 하고 거기서 밸류에이션을 끌어내는 과정이 대략 이 정도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전달드리기 위함이니까 꼭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밀리의 서재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딥하게 공부하실 만한 부분이 바로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분이에요. 보시면 여기 오른쪽 부분이 2022년도 상태고요. 여기 가운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데가 2023년도 부분이에요. 자본 총계는 늘었습니다. 75억 하던 애가 577억이 됐는데 이건 당연히 23년도에 IPO, 유상증자 받으면서 IPO 기업 공개를 했으니까 당연히 공모자금이 들어오면서 자본이 늘었겠죠.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이익여금이 원래는 2022년도에 결손이 885억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23년도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104억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결손 900억 가까이 되던 애가 플러스 104억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익여금이 1000억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밀리의 서재가 지금 매출이 뭐 565억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순이익이 1000억이 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원래 844억이었어요. 2022년도에. 근데 388억으로 바꿨죠. 요 844억은 아직 상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장하기 전에 이제 전문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 자금일 겁니다. 뭐 사모펀드의 자금이라고 치시죠. 근데 요 자금이 줄어들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844억에서 388억으로. 그러면서 이익여금이 마이너스 885억이던 게 플러스 104억으로 돌변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결손보전이라는 거란 겁니다. 결손보전이 뭐냐면 주주가 원래 원금으로 넣어놨었던 돈, 그 중에서도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의 일종인데 이 잉여금을요 그동안 발생했었던 결손금을 채워넣는, 상기시키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회계적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 844억이랑 885억이랑 그냥 퉁치는 거죠. 그 작업을 회계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23년도에 상장을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작업을 도대체 왜 했을까라는 거죠. 어차피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기업이 앞으로 성장 전망이 좋아요. 매출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IPO를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이 재무제표만 보면 회사가 그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쌓아놨던 결손, 그러니까 쌓아놨던 손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아서 그 거래소 절차를 밟게 되면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죠. 적자가 쌓이는 기업에 대해서 누가 아무리 뭐 앞으로 매출 성장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적자가 이만큼 쌓이는 기업에 대해서 쉽게 공모가로 높게 평가를 해주기가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서 쌓아놨던,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쌓여놨었던 주식 발행 초과금 844억의 상당 부분을 결손 보전을 통해서 결손금을 줄이는 데 써버리면 재무제표가 이뻐 보이죠. 사실 자본 총계는 똑같았을 거예요. 주식 발행 총화금에 있는 숫자를 이익여금으로 바꾼 거니까 자본 총계, 장부상 표현되는 그 기업의 가치는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냥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제3자 그리고 외부 이용자가 봤을 때 회사가 오른쪽처럼 결손이 막 쌓여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둘이 상계가 돼서 빵빵 00으로 떠 있는 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평가하는 사람도 이 기업의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한다고 했을 때 그 공모가액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전 쉽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상장할 때 공모가에 높게 받기 위해서 회계적인 작업을 해놨다. 물론 이게 나쁜 짓은 아니에요. 근데 회계적인 작업이었다.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가 변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역이 지금 표에 자본변동표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지금 844억이 그대로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이익잉여금으로 플러스로 844억이 그대로 예쁘게 타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의 결손금 보전 똑같이 써드렸어요. 재무제표가 이뻐져서 투자받기 용이해진다. 즉 IPO 갈 때 주주들한테 공모 자금을 땡기기가 훨씬 더 용이하고 쉬워진다. 주주들이 쉽게 납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밀리의 서재 내용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서 향후 영업이익을 추정할 때 이러한 공식을 따라가라. 좀 더 욕심내면 거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을 통해서 기업의 적정 퍼를 대략 넣어서 시가총액을 구하면서 저평가 여부 그리고 혹은 고평가 여부를 얼추 판단해 보실 수 있다. 다만 밀리의 서재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자본 변동표에서 조금 어렵지만 자본 총계는 거의 똑같은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쌓여 있었던 것, 즉 이전에 사모펀드 등 투자자들이 투자를 주면서 쌓아놨었던 거를 결손금을 상계시키는 데 활용함으로써 기업 가치가, 즉 공모가액이 좀 더 높게 평가되는 거에 유리한 구조를 가져갔다. 이런 회계적인 작업이 있었다라는 거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랐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